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7 티벤테크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SBCK 박주연 다우데이터 이정아 대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부스에 방문해주신 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티벤테크 컨텐츠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AU 행사는 해년마다 진행하니까요. 올해 참석 못하신 분들은 내년 행사에 참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웨비나 데모를 통해 오토캐드 활용 팁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다우데이터 이정아 대리께서 두 가지 주제로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채팅창 질문을 토대로 Q&A 진행 예정입니다. 꼭 Q&A 시간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인 기술 지원 엔지니어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1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짧게 데모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캐드 데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토캐드 2017 화면이고요. 저는 윈도우 10에 설치를 해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분적 열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도면을 그냥 열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한숨을 쉬면서 기다리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굳이 내가 참고만 해야 될 도면이다라고 하시면은 선택 레이어, 필요한 레이어만 선택해서 열거나 아니면 전체 레이어 중에 필요 없는 레이어는 제외하고 오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도면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샘플 도면은 저뿐만 아니라 오토캐드 설치한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샘플 파일이고요.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냥 열기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 열어서 부분적 열기 하시고요. 이 많은 레이어들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주시고, 또는 Shift 키 눌러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 없다, 가구 필요 없다 하시면 체크 해제 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기 하면 내가 열고 싶은 도면만 열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2360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치수 복원하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가끔 보시면은 치수를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내가 받은 도면이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일부러 재지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치수들을 보면 이렇게 늘렸다 당겼을 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5000으로 바꾼 치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처음으로 다시 복원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DIMREASSOC를 입력하고 엔터 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면 전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한 개의 오브젝트가 수정됐다고 나오고 다시 원상복귀 되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야, 치수가 변경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미연에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실행하자마자 한번 명령을 입력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DIMREASSOC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선택하는 거 PL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명령을 입력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전에 선택했던 게 있다면 P를 입력하시고
이전에 작성된 객체를 선택하려면 L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 엔터 하시고 이 객체를 가지고 옮겼어요. 그리고 M 엔터, P 엔터 하면 바로 그 객체가 선택이 되죠. CO 엔터, P 엔터 해서 가지고 가고 M 엔터, P 엔터 해서 선택하시고 가져다 놓고 겹쳤을 때 M 엔터, P 엔터 해서 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여러 배경이 복잡한 부분에 옮겨놓은 객체를 다시 옮겨놓겠다 하실 때 이렇게 P 엔터나 L 엔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 R 활용하기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도면에서 블럭을 가지고 왔더니 지금처럼 스케일이 맞지가 않아요. 이 의자 스케일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객체를 지금 스냅을 한번 몇 개 잡아볼게요. 객체를 기준이 되는 객체로 한번 옮겨보고요. 스케일 바꿀 때 SC 엔터 객체 선택 여기 명령창이랑 대화하듯이 진행하시면 돼요. 객체 선택 엔터 하시고 기준점 지정 클릭 그 다음에 여기 R을 누르셔도 되고 R을 입력하셔도 돼요. R 엔터 이 길이가 이 길이로 M 엔터 P 엔터 하고 방금 만든 거 끌어오면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또는 지금 의자의 길이가 120인데 여기 폭이 450이었으면 좋겠다. 이 스케일 그대로 했을 때 SC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클릭하시고 R 엔터 여기 길이가 이 상태에서 450 엔터 하면은 그대로 450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스케일뿐만 아니라 그 회전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 의자가 이 기울기 그대로 맞춰서 회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M 엔터, P 엔터로 객체 이동을 해주시고요. R5 회전 R5죠. R5 엔터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지정 클릭하신 다음에 R 엔터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여기로 하면 이 라인에 똑같이 맞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툴 팔레트인데요. 명령창에 툴 팔레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굳이 다 하지 않아도 2017에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명령어가 보입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 툴 팔레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저는 제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BCK 하나 만들고요. 이 툴 팔레트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블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블럭들이 있고요. 복사해서 SBCK로 가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해치 자주 사용한다 하는 거 복사해서 SBCK로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 해서 해치 스케일을 매번 변경할 필요 없이 여기서 50으로 스케일 50짜리 벽돌 해치를 사용을 한 거고요.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스케일 100짜리를 90도 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해치를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에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클릭해 주시고 100짜리 가져다가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 팔레트에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본인 회사에 맞는 팔레트를 만들어서 용역을 불러서 돈을 지불해서 회사만의 팔레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보내기 하실 수도 있고 다시 가져오기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명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블럭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블럭이나 W 블럭 명령어 사용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블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객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잡고 옆으로 끌어 놓고 마우스를 떼는 순간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블록으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블록으로 작성이 됩니다.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잡고 끌어 놓으신 다음에 블록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선택이 되죠.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요. 만드신 블록은 끌어다가 팔레트에 가져다 놓고 이름이 이상하면 바꿔주실 수 있어요. 테스트 하신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거다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 와서 찍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럭을 수정할 때 보통 보면은 샘플 도면을 한번 가볼게요. 블록을 하나 일단 만들어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블록 정의 편집 들어가서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객체들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보고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변의 걸 같이 보고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REF edit 엔터 하시고 확인 하면은 약간 페이드 아웃된 주변 객체들을 확인하면서 블록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REF 에딧도 입력하기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명령창에 CUI 엔터 들어가셔서요, 2번 클릭 동작에서 블록 보이시죠? 여기서 외부 참조 및 블록을 끌어다가 여기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2번 클릭 동작 블록에서 외부 참조 및 블록 하시고 적용 확인 하시면 굳이 제가 REF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더블 클릭했을 때 참조 편집이 뜨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REF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CUI 항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행선을 필렛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라인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평행선이 있다 했을 때 모서리를 굴릴 때 뿐만이 아니라 F 엔터 하시고 끝 지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반원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형태에서 반원을 그리겠다고 하시면 이 점 원을 만들어서 그린 다음에 트림, TR 해서 가운데를 지워야겠죠. 근데 반원, 그냥 바로 트림 하면은 바로 반원이 그려져요.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끌어서 바로 블록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만드실 때 화살표를 모양을 그린 다음에 해치로 채워놓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면 용량이 해치를 넣으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해치로 하는 것보다 폴리라인으로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P, L, 엔터, 시작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시작점 지정, 다음 점 길이 또는 우리는 폭을 지정을 해볼게요.
W 엔터. 원하시는 폭을 지정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50, 10. 그 다음에 길이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폭 W 엔터 200,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L 엔터 시작점 클릭 W 엔터 두께 50, 50 다음 점 클릭 W 엔터 200, 0 클릭. 좀 작다 싶으시면 스케일 SC로 뭐 5배 키워주셔도 되고요. 회전도 돼요. RO 엔터, P 엔터 하시고 객체 선택해서 회전해 주시고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트림도 가능합니다. TR 엔터 가운데 잘라주시고요. 굳이 해치로 채워놓지 마시고 화살표 지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델이라는 명령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끔 우리가 레이어 창을 보면 도대체 무슨 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뭐 바탕화면에 있지도 않은 레이어들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이런 메시지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화면에 있지도 않고 현재 도면층도 아니고 객체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왜 삭제가 안 될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랬을 때 약간 좀 무식하게 그냥 한꺼번에 다 삭제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레이 델 엔터 하신 다음에요. 잠시만요. 레이 델 삭제할 도면층을 밖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엔터 해볼게요. 삭제할 건가요? 물어봤을 때 예 라고 해주면 밖에서만 삭제되는 게 아니고 레이어 창 안에서도 다 삭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레이델 엔터 하신 다음에 이름으로 나는 삭제하겠다. 그럼 이 레이어 창이 똑같이 떠요. 거기서 Shift 키로 다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로 선택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굳이 필요 없는데 지워지지도 않는 레이어들 한꺼번에 삭제하시면 돼요. 확인. 하면은 화면에서도 사라지고 레이어 창에서도 사라져요.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라지니까 이거는 좀 삭제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 숨긴 메시지 확인하기인데요. 가끔 도면을 열 때 이런 메시지를 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SHX 파일에 대한 대치 지정하면은 그냥 무시하기 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현재 선택한 내용을 항상 수행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 창이 이제 뜨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창이 뜰 때 대치 지정하겠다고 해주신 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글꼴을 제가 표기해 놓은 밑에서 이 세 번째 있는 글꼴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계속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정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물음 표시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런 창은 뜨지도 않았는데요. 물음표로 떠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텍스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고요. 네, audit D 뭐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ST 엔터 하고 문자 스타일 창을 열으신 다음에 방금 우리가 본 이거 있죠? 울릉도체는 폰트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울릉도체는 유료 폰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로 바꿔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 화면으로 바꿨고요. 한번 닫아볼게요. 네, 물음표로 떴던 텍스트들이 다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목록에는 없었지만 제가 마우스 휠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미지가 OLE 객체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진을 여기 가지고 와서 이 사진 위에 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휠로 자꾸 움직일 때마다 이게 깜빡거려서 너무 귀찮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키 들고 들어가서 옵션 에서 보시면은 화면 표시에서 레스터 및 OLE 초점 이동과 줌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휠로 움직일 때도 같이 보여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엑셀 연결하기인데요. 엑셀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Alt 탭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냥 엑셀인데 뭐 재료 마감표라던가 아니면 뭐 도면 목록표 뭐 엑셀로 많이 작성을 하시고 오토캐드로 가져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옵니다. 그럼 이렇게 OLE 객체로 들어와요. OLE 객체로 들어왔을 때도 이 OLE 객체 더블 클릭하면 엑셀 파일 열려요.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서 수정하시면은 오토캐드에서도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OLE 객체로 말고 오토캐드 도면 요소로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C 하시고 클립보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오토캐드 도면 요소 확인 하고 클릭해 주시면 지금 오토캐드 도면 요소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뒷부분은 굳이 지금 소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유니츠에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토캐드 도면 요소 네, 소수점 없어졌죠? 그리고 이 안에서 물론 수정도 됩니다. 네, 까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엑셀에서 변경됐는데 나는 오토캐드에서도 같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클립보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연결하여 붙여넣기 오토캐드 도면 요소 확인. 네, 클릭하면 일단 객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된 거를 수정을 합니다. 뭐 원하시는 걸로 수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토캐드에서 필요한 부분들 다 수정해서 저장하시고 나면 오토캐드에서 그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네, 링크가 변경되었다고 떴을 때 데이터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엑셀에서 변경된 것과 같이 쭈루룩 변경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데모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PT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부분적 열기, 그리고 치수 복원하기, DIM, REA, SSOC 보셨죠? 선택 PL 활용하기도 하셨고 스케일이나 로테이트 R로 이용해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툴 팔레트, 본인 회사만의 팔레트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키 이용해서 블록 만들거나 REF 에딧 입력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평행선에 필렛을 하면 반원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화살표 PL 명령어 입력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레이델 명령어 사용해서 지워지지 않는 레이어들 한꺼번에 삭제하실 수 있다는 거, 물음표로 뜨는 것들 ST 들어가서 변경해 주시거나 숨긴 메시지 확인은 숨긴 메시지 확인을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보시면 숨긴 메시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메시지 창 그냥 끄고 넘어가신 분들은 옵션 시스템 가시면 그 메시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연결하기 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링크. 물론 오토캐드에서 수정했을 때 엑셀에서 변경되는 것도 그 쌍방향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한쪽 방향에서 하는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중 프로세서 하드웨어 가속 기본값 재설정, 언인스톨 툴은 PTU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다중 프로세서 사용하기는 그 와이프 스레드 값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중 CPU를 사용하긴 하지만 와이프 스레드 값 3을 이용하면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CPU 전체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위에 0일 때와 아래 3일 때 좀 차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물론 PC에 따라서 와이프 스레드 값을 이용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와이프 스레드 0으로 해놓고 줌 올 많이 하시잖아요. Z 엔터 A 엔터 했을 때 응답 없음으로 잠깐 멈췄다가 화면이 줌 올로 변했었고요. 와이프 스레드 3으로 했을 때는 응답 없음 없이 바로 줌 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CPU로 사용을 하는 뭐 줌이라던가 아니면 재생성 같은 것들을 본인의 그래픽 드라이버와 분담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래픽 드라이버가 오토데스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미지처럼 선이 막 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창을 자꾸 끌었을 때 계속 잔상이 남는다거나 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픽 성능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래픽 성능 들어가셔서 끄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선표시가 굳이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가속기를 켜놓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본인 컴퓨터에 따라서 이거 한번 끄고 켜고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그래픽 드라이버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래픽 드라이버는 최신 드라이버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기본값 재설정인데요. 기본값 재설정은 프로그램을 내가 도대체 뭘 손대는지 모르겠지만 있던 게 사라지고 되던 게 안 되고 한다. 근데 재설치하기는 귀찮다 했을 때 기본값 재설정 화면에 경로 보이시죠? 윈도우 10은 검색하시면 돼요. 기본값 재설정으로 처음 원래 프로그램 설정 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값 재설정으로도 안 되고 다시 설치를 해야겠다 하시면 제어판 가시기 전에 오토데스크에서 이런 설치 제거 도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체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만 삭제 가능하시고요. 윈도우 7에서는 지금 이 경로로 들어가시면 되고 윈도우 10에서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 삭제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폴더까지 같이 삭제가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세션 2는 이정아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오토캐드 팁앤테크 웨비나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될 오토데스크 공인총판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토캐드를 이용한 도면 작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객체를 선택하여 수정 작업을 해야 할 때 객체의 가시성을 조절하여 작업을 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객체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복잡한 도면 작업이 조금 더 편리하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웨비나에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을 객체 가시성 조절과 객체 선택 팁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객체 가시성 조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도면층, 객체, 명령어 와이프아웃, 마지막으로 외부 참조 및 블럭 자르기 정보
이렇게 4가지 소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도면층, 즉 레이어를 이용한 객체 가시성 조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끄기라는 명령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명령어는 레이오프입니다. 이 명령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가 속해 있는 도면층의 모든 객체를 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레이오프 명령을 하늘색 의자 객체에 선택 적용시켜서 명령을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오른쪽 이미지의 표시 결과값을 보시면 하늘색 의자 객체가 속해 있는 레이어에 모든 의자 객체가 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도면층 켜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시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명령어는 레이온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레이오프가 선택한 객체의 가시성에 영향을 주는 명령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분리 명령은 선택한 객체 이외의 가시성에 영향을 주는 명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리 명령을 이용하면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제외한 모든 도면층에 대한 그 객체를 숨기거나 잠그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레이 ISO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 오프 명령과 레이 ISO 명령의 비교를 위해서 같은 하늘색 의자 객체를 선택 적용시켜서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하늘색 의자 객체는 가시성에 변함이 없죠. 근데 이 하늘색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기존보다 좀 투명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색 의자 객체에서 마우스 오버를 할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의자 이외의 다른 그러니까 가시성이 좀 변경된 그런 객체들을 마우스 오버를 할 경우에는 맨 아래의 이미지처럼 마우스 오른쪽 상단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모양의 커서 배지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의자 이외의 객체에 대해 잠금 및 페이드 값이 적용되어서 수정이 안 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분리된 객체는 무브나 카피 명령과 같은 수정 명령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분리 명령은 아래 그 도면 베이스 같은 것들을 함께 보면서 특정 객체를 수정할 때 이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분리된 객체의 페이드 값은 따로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데요. 도면층 패널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확장 리본 메뉴에서 잠긴 도면층 페이드라고 하는 바에서 해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이드 값은 0에서 90%까지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선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페이드 조절 값이 100%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페이드 값이 100%가 되면 레이 오프라고 하는 아까 끄기 기억나시죠? 그 꺼짐 효과와 결국에는 같게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0에서 90%로 조절값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레이 ISO 명령으로 인해 분리되어 레이어를 원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이제 아래 이미지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 해제 명령을 이용하시면 쉽게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레이언 ISO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요거 아래 이미지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분리 명령을 이용해서 분리되는 객체를 잠그거나 페이드 값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분리 명령 실행 중에 설정 S로 들어가서 사용자 팁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모든 설정을 끄기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분리되는 객체가 마치 레이 오프를 적용한 듯 도면에서 꺼지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끄기 옵션 설정 후에 분리 명령을 실행할 경우 분리된 객체는 잠금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꺼지는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해당 설정 후에 원복을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해서는 lay on 명령을 이용해서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즉, lay on, lay off, lay iso 이렇게 세 가지 명령만으로 도면층을 이용한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재설치를 하시거나 설정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설정을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면층을 이용한 가시성 조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레이어 특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도 가시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분리, 객체 숨기기, 객체 분리 끝이라는 세 가지 명령을 이용하시면 레이어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객체의 가시성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가 길고 복잡해서 따로 단축 명령어를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시기는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저는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하단에 도구 막대 메뉴 중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시된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객체 가시성 조절을 설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분리가 된 객체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표에 삽입된 아이콘처럼 동그라미 부분이 파랗게 불이 켜져 있는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분리 설정을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객체 분리 끝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다시 객체가 가시성이 다시 원복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처럼 객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분리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실제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1번이 이제 객체 분리 명령을 수행할 경우에 선택된 객체를 제외한 모든 객체가 보이지 않게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번에 객체 숨기기 명령을 수행할 경우에는 선택된 객체를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리된 또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게 설정된 객체를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잠깐 적어놨죠? 객체 분리 끝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되시겠죠.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만 가시성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까 그 도면층을 이용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wipe ou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한 가시성 조절입니다. 객체 가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은 wipe o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며 홈 탭, 그리기 패널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확장 리본 메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용할 경우 미리 작성한 닫힌 폴리선 또는 명령 실행하면서 작성하는 프레임 아래에 있는 객체를 표시하지 않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아래에 가려진 객체는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객체가 일시적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것을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해당 객체를 한번 클릭을 해서 그리기 순서를 변경하시게 되면 부분적인 객체만 보이거나 표시가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그리기 순서 변경하는 부분은 객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리기 순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지금 와이프아웃 작성했던 것을 원복시키기 위해서는 작성된 와이프아웃 프레임을 그냥 삭제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객체 가리기 명령의 프레임의 화면 표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프레임이 좀 거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와이프아웃 프레임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와이프아웃의 프레임의 가시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가시성 조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외부 참조 및 블럭 자르기 정보입니다. 이 명령을 이용하면 외부 참조된 객체나 블록 객체의 표시를 지정된 경계까지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X클립을 사용하시고요. 약간 와이프아웃이랑은 효과가 반대의 개념으로 잘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명령의 장점은 상세 도면과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상세 도면의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는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정리를 해주고 혹시라도 경계 부분에 블록이 걸쳐 있다면 그 해당 블록을 깨서 다시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귀찮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했고 혹시라도 또 중간에 상세 도면에 그 해당되는 부분의 설계 변경에 의해서 또 바뀔 경우 이때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간단하게 외부 참조를 이용하거나 블록을 작성해서 X클립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한꺼번에 깔끔하게 프레임을 맞춰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도 앞에 와이프 아웃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화면 표시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X클립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참조된 객체나 블록 객체를 자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도 자를 수가 있는데요. 어태치된 PDF 언더레이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상황별 리본 탭이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 보시면은 업다운 이렇게 PDF 언더레이라던가 이미지라고 하는 상황별 리본 탭이 생성되시는 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자르기 패널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하거나 각각 PDF 클립, 이미지 클립 명령을 이용하여 지정된 경계까지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르기 명령에 대해서 좀 약간 사용자 팁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르기 프레임으로 자르기가 가능한 것은 XREF, 그러니까 외부 참조된 객체죠. 그 다음에 PDF 이미지, 그 다음에 DWG, DGN 이런 객체들이 자르기가 가능하고요. 해당 객체에 대해서 자르기 명령을 실행할 경우 뒤에 클립 명령어를 붙여서 실행하시게 되면 되고요. 프레임 표시 조정도 뒤에 프레임을 붙여 명령을 실행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외우거나 이해하기 쉽을 것 같아서 사용자 팁에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객체는 폴리곤, 직사각형, 폴리선인데요. 결국에는 심플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닫힌 폴리선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르기 제거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원복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참조 또는 블럭의 객체는 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시고요. 그 표시만, 가시성에 대한 표시만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객체 가시성 조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객체 선택 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팁에는 객체 선택 방식, 신속 선택 기능과 유사 선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객체 선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객체 선택은 결국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손에 익히지 않으면 CAD를 아무리 오래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객체 선택 방식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객체를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요. 객체 선택 방향에 따라서 걸치기 선택 방식과 윈도우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걸치기 선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우스로 선택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을 지정할 경우 초록색 반투명 상태의 네모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녹색 영역 안에 포함된 모든 객체와 경계에 걸쳐 있는 객체 모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 강조 효과가 지금 원래는 기본적인 것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임의로 바꿔서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란 색깔로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선택 방식이라고 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지정하면 나타나는 파란색 영역은 파란색 영역 안에 객체가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객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캐드 2015 버전에서부터 올가미 선택 방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원하는 형태의 영역을 지정하여 올가미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윈도우 선택 방식이나 걸치기 선택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릭하면서 이제 끊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올바른 사용 방법이지만 저희 다우데이터에서 오토캐드 정기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은근히 많은 캐드 유저분들이 그동안 드래그를 해서 객체를 선택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아무래도 올가미 선택 방식이 추가가 된 것을 좀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좀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령어를 옵션 입력하시거나 또는 OP를 입력하시면 나타나는 옵션 창에 선택 탭에서 왼쪽 중간에 있는 올가미에 누른 채 끌기 허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 해제하실 경우 올가미 선택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올가미 선택 방식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의 선택 강조 색상이 노란 색깔로 제가 의미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캐드 2017 버전부터는 기본 선택 강조 색상인 파란색 색상뿐만 아니고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서 강조 효과를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도 옵션 창의 선택 탭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선택 효과 색상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hift를 이용한 객체 선택 방식인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별 객체를 클릭하거나 여러 객체를 걸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 선택 상태의 객체가 선택, 해제 상태가 되므로 Shift를 이용하면 클릭 미스로 혹시라도 잘못 선택된 객체를 ESC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을 다시 한번 해제한 다음에 다시 선택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쉽게 필요한 객체만 선택,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을 이용한 객체 선택 방식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하나의 폴리선 객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임의로 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폴리선이 약간 이상하게 작성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을 보시면 특성창에도 폴리선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하나의 객체를
컨트롤을 이용해서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위 객체를 추가적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객체는 폴리선 한 개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특성 창에 똑같이 두 개의 선을 선택했다라고 표시된 것이 아닌 폴리선 하나만 선택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캐드를 이용한 도면 작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객체들만 선택하여 작업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면 내 모든 객체가 색상이나 크기를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할 때 문자가 포함된 레이어들의 가시성을 조절하여 쉽고 빠르게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정리가 안 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문자 객체를 수동으로 찾아 작업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로 이럴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속 선택과 유사 선택입니다. 먼저 신속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선택은 명령어 퀵셀렉이에요. 을 이용하시거나 특성 창을 열어서 맨 왼쪽 이미지와 같이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도면의 빈 작업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나타나는 신속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창이 신속 선택 명령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신속 선택 대화 상자인데요. 적용 위치, 객체 유형, 특성, 연산자, 값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신 후 선택한 설정의 필터링 기준에 따라 빠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은 도면이 있고요. 제가 신속 선택 대화 상자에서 필터링 값을 전체 도면의 바이 레이어 색상인 문자로 지정을 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정한 필터링 기준에 적합한 객체들이 모두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면의 일부만 좀 스크린 캡처를 한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같은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문자가 63개나 같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신속 선택과 비슷한 명령으로 유사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속 선택은 디테일한 필터링 값을 지정하여 작업자가 정확히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이라면 유사 선택은 도면층, 색상, 성가중치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사 선택은 객체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면 나타나는 유사 선택 메뉴를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오른쪽에 빨간색 원을 한번 선택해서 유사 선택 명령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유사 선택 명령을 실행한 결과값인데요. 보시다시피 쉽고 빠르게 빨간색 원이 한꺼번에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그 특성창을 보시면 원이 같은 특성으로 55개가 선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객체 가시성 조절과 객체 선택 팁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